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때이른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가 낮겠고 동해 먼바다로는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대기는 점차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하늘 표정은 맑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 추운 날이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3도에서 6도로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지만 평년보다는 쌀쌀하겠습니다. 낮이 되면 14도에서 16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춥겠습니다.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동해 먼바다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낮이 되면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이 14도, 포항 15도, 경주가 1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아침에 구름 많다가 낮부터 차차 구름이 걷히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13도입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구름 조금 낀 가운데 동해 중부 먼바다로는 오전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추위는 금요일 낮부터 조금씩 누그러지겠고요. 주말 동안에는 맑고 선선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 박람회에서 지역과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경주 선언이 채택됐습니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와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구성 제안도 나왔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은 지역 주권과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경주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경주선언에는 국가사무의 지방 이전을 비롯해 지방 재원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 없이 할 수 있는 지방 분권을 강조했습니다.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국가기능 발전과 지방 분권을 향한 실천을 최대한 계속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주민조례 발의안과 자치분권 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등 주민 참여 확대와 지방사무 이전 활성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주민 참여 제도의 문턱을 낮추어서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이 주민임을 명확히 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다양한 제안도 나왔습니다. 시도지사들은 가칭 자치발전협력회의를 신설하고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지방분권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분권과 지방분권, 자치제도 등 3개의 TF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그리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국무회의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와 대통령이 정례적으로 회의를 하는 그런 회의체를 만드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오는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3으로 개선하고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21%까지 늘리는 재정분권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다음 달 7일부터 4일간 포항에서 열릴 제1차 한러 지방협력 포럼을 앞두고 포항시는 추진 상황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한러 지방협력 포럼에서는 음식문화 교류전과 러시아 문화광장 개막식이 열리고 한러 협력 포럼과 음악제 등 다채로운 문화 교류 행사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포럼은 국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러시아 측 9개 주대표와 정부 인사들이 참여해 양국의 경제, 통상, 교육,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포항시 인구와 출생자 수가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시 인구는 2015년 52만 4천여 명에서 지난해 51만 9천여 명,
올해 9월 기준으로 51만 6천여 명까지 줄어 3년 만에 8천여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지진 진앙지인 흥해읍은 지진 발생 전 3만 4천여 명에서 1년 만에 3만 3천여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함께 포항 지역의 출생자 수도 2015년 4,600여 명에서 지난해는 3,500여 명으로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최근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경상북도도 지난달 남북교류 협력팀을 구성하고 사업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선 검토하는 것이 경주문화엑스포 남북교류 사업이어서 실현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상북도가 검토하는 사업은 문화와 학술, 스포츠 등 비정치적인 분야입니다. 문화 분야의 대표적인 사업은 경주문화엑스포입니다. 내년에 여는 경주문화엑스포에 북한 예술단 등을 초청하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에서 문화엑스포를 공동 개최한다는 보관입니다. 신라의 수도 경주하고 이제 고려의 수도 개성하고 그래 이제 상호 간의 이제 문화 교류를 통해서 우리 한민족 간의 동지성을 회복하는데 그런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경주문화엑스포는 지난 2015년부터 한민족 문화관을 운영하며 북한의 고분벽화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00년 엑스포에서는 북한 영화를 상영했고 지난 1998년 첫 엑스포 때는 북한관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또 북한에 있는 유교 목판을 공동으로 조사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선 내년에 전국 양궁 대회를 유치해 이 대회에 북한팀을 초청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지금 현재 그 대북 제재 국면 하에서는 경제 협력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화라든지 스포츠, 학술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사업 계획을 확정한 뒤 통일부와 협의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경주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들과 경쟁을 해야 하고 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은 넘어야 할 산이지만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발걸음은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사립 유치원들이 집단 폐원할 경우 엄중 대처하겠다고 정부가 경고한 가운데 경북에선 포항의 한 유치원이 폐원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 학급의 규모인 이 유치원은 운영자 건강을 이유로 폐원을 신청했지만 경북교육청은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며 신청서를 반려했습니다. 앞서 경산 4곳, 구미와 포항 각각 한 곳의 유치원은 원화수 감소를 사유로 휴원을 신청해 현재 관할 교육지원청이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협과 축협의 임원 대의원 자격이 까다로워 지역의 농축협 청년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권 의원에 따르면 일선 농축협 임원이나 대의원이 되려면 선거 공고일 현재 일정 구자 이상의 조합 납입 출자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특히 임원 출자금 기준이 조합원의 평균 출자금보다 높게 책정돼 있고 금융사업 실적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제한돼 사실상 상위 40%의 조합원만 조합장에 출마하게 되는 등 청년 조합원의 진출을 막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이어 지난달 집권 여당 대표까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정부가 이전 기관 분류에 착수했는데요. 지자체마다 TF팀을 발족해 홍보에 나서는 등 발빠른 행보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엄지영 기자입니다. 상주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가 발족됐습니다. 민간 합동으로 전문위원 30여 명을 구성했고 정무적인 소통이 중요한 만큼 두 당협위원장을 유치위원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상주시는 122개 이전 대상 공공기관 외에 국감에서 이전 필요성이 제기된 육군 사관학교, 서울대병원 분원 유치 등을 겨냥하고 단체장이 국회와 대상 기관을 방문하는 등 전방위 설득에 나섰습니다. 현재 사통팔달의 고속도로망을 갖추고 있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사회적 인프라를 철저히 점검하여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펴나갈 생각입니다. 문경시도 적극적입니다. 문경 유치 추진단은 1차로 압축한 105개 기관의 서한과 홍보 자료를 발송하고 전부 찾아가 설득 공세를 펼쳤습니다.
중부 내륙철 개통으로 3년 뒤면 서울 1시간대, 전국 2시간대면 간다는 게 주 공약 사항입니다. 스포츠와 철도, 물류 관련 10여 개 기관이 주력 희망 기관입니다. 국군체육부대가 이미 문경에 입주해 있어 체육기관 등을 문경에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영주시는 한국임업진흥원 등 산림유관기관을 틈새 시장으로 노리고 있고 경북도는 김천혁신도시에 이전해온 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식품안전진흥원 등을 유치해 이전 효과를 높인다는 전략입니다. 공공기관 유치를 둘러싼 지자체 간 힘겨루기는 더 뜨거워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문화재청은 보물 제455호인 경주 황호동 금귀걸이의 명칭을 경주 노서동 금귀걸이로 변경했습니다. 이 금귀걸이는 지난 1966년 일본에서 환수해온 유물로 경주 황호동 금귀걸이로 잘못 알려져 왔습니다. 문화재청은 이와 함께 경주 황호동 금귀걸이를 보물 제2001호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황호동 금귀걸이는 1949년 경주 황호동 52호분에서 출토된 것으로 신라 장신구의 발전과 변화를 고찰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경주상공회의소는 어제 경주실내체육관에서 경주시 취업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행사에서는 성우그룹과 힐튼 경주 등 40여 개 업체가 참여해 현장 채용을 실시하고 채용 알림 게시판을 통해 다양한 직종에 걸쳐 인원을 채용합니다. 또 공시생과 공공기관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취업준비 관련 상담과 합격 수기, 노하우 전수 등 맞춤형 상담도 열립니다. 경북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통합관리하는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 내년 초에 설립됩니다. 농업교육을 주로 맡던 경북농민사관학교에다가 유통기능을 확대해 조직을 구성합니다. 한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위군 부계면에서 35년째 사과 농사를 하는 김미점 씨는 사과를 수확해도 신이 나지 않습니다. 제값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입 농산물에 밀리기도 하고 홍수 출하 때문이기도 합니다. 치솟는 인건비와 농사 자재비도 부담스럽습니다. 제값받기 힘들지요. 인건비 많이 올랐지요. 또 농기계값 많이 올랐지요. 또 농약값 많이 올랐지요. 이 농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동네마다 들어선 단위 농협과 일반 도매 상인이 따로 사들이면서 가격도 제각각입니다. 복잡한 유통 구조가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유통을 전담하는 기구가 설치됩니다. 경상북도는 경북농민사관학교가 담당하던 교육 기능에 유통 기능을 강화해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경상북도의 의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민사관학교의 지금 현재 이 교육 자체가 아주 그냥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잘 활용을 하고 또 앞으로 지금 현재 경상북도의 농업이 갈 방향이 국내 유통뿐만 아니라 국제 유통으로도 확보할 수 있도록 가기 위해서 하나의 이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르면 이듬해 2월에 운영을 시작하고 오는 2021년 독립된 청사를 완공할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선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자두 등 5개 품목의 유통 구조를 총괄하고 품목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농산물 수출을 하는 경북통상과 농협 등과도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바닷물 샘플에서 환경 DNA 분석법을 이용해 청어 유전자를 찾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어 유전자 추출 성공으로 겨울철에 알을 낳기 위해 남해안으로 회유했던 청어가 산란 후에 진해만으로 주로 머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남해와 동해에서 어획된 청어의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결과 동일계군으로 밝혀져 청어가 큰 무리를 지어 동해와 남해를 오고 간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환경 DNA 분석법은 수중 생물들이 남긴 배설물이나 비늘 등에서 유전체 염기서열을 분석해 유전자 동일성을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경주국립공원 사무소는 올가을 경주국립공원 무장봉을 찾은 탐방객이 8천여 명에 달해 올 들어 최다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 가을 주간을 맞아 경주 국립공원 사무소는 무잠봉 탐방객을 대상으로 사진 전시회, 퀴즈 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경주 국립공원 토암산 지구에 속해 있는 암곡 탐방로는 단풍과 무장봉 억새로 탐방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가 내용을 앓고 있습니다. 이 대학의 주요 현안 결정 과정에서 집행부인 대학본부와 견제 역할을 해온 교수회가 충돌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대 교수회가 주요 보직자 해임 권고안을 결의했습니다. 교학부총장과 기획처장, 학생처장, 교무처장을 총장이 해임하라는 요구입니다. 갈등은 학교 발전 계획과 학칙 개정을 결정하는 대학 평의위원회 설치를 두고 시작됐습니다. 교수회에 결정 기능을 주지 않겠다는 학교 측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대학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해서 교수의 의결권을 존중하기로 의견을 도출했습니다만 본부의 지속적인 개입으로 이것이 다 파기됐기 때문에 대학 본부는 개정된 고등교육법의 법 취지에 맞췄을 뿐이라며 교수회의 의결 기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교수에다 의결 기능을 준 적이 없어요. 교육부에서 교수의 의결이라는 단어를 그걸 준 적이 없고 그냥 우리 학칙에 의해서 거친다는 표현만 있는 거예요. 교수회는 또 총장이 취임한 지 2년이 되도록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해 학교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전기금 사용 내역을 포함한 교수회 각종 자료 요청을 거부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교의 모든 행정과 그리고 기획이 그야말로 깜깜이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조차도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손을 못 본 것은 사실입니다. 뭔가를 넣어달라는 항목도 교육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넣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항목들을. 교수회는 대학 본부가 기숙사 정원을 줄이면서 학생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묻지 않은 소통 부재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대학의 미래 발전에 달린 주요 현안을 두고 대학 본부와 교수의 시각차는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대학교는 다음 달 5일부터 교수와 직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김상동 총장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포항시 청소년재단은 다음 달 3일 포항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청소년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주제로 경상북도 청소년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경상북도 23개 시군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을 다지고 할로윈 댄스 경연과 코스프레, 포토존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안동시 의원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B씨는 같은 지역구에 출마했다 당선된 A씨가 선거 중 가족과 관련된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며 폭행에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생긴 앙심으로 인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은 맑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 추운 날이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3도에서 6도로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지만 평년보다는 쌀쌀하겠습니다. 낮이 되면 14도에서 16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춥겠습니다.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동해 먼바다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낮이 되면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이 14도, 포항 15도, 경주가 1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아침에 구름 많다가 낮부터 차차 구름이 걷히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13도입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구름 조금 낀 가운데 동해 중부 먼바다로는 오전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추위는 금요일 낮부터 조금씩 누그러지겠고요. 주말 동안에는 맑고 선선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